김대호의 시사특치. 오늘의 주제는 선관위 관련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한 것, 선관위에 공수부대원들을 투입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수갑도 마련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그래서 그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서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보면 1월 16일 날 이루어진 2차 변론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국정원의 확인 결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이 전반적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했냐면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2023년은 대통령 선거 이후입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나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고 침입 탐지나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 시스템의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반박입니다. 다음에 국정원 점검 이후에 서버 제출 등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보안 컨설팅 종료 후에 2023년도 국정원 보안 컨설팅이겠죠. 2024년 22대 국회의원 실시 전에 개선하였다. 이를 국정원이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다. 이후에 외부 기관으로서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 아예 이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앞으로 공개하겠대요. 그리고 협조하겠대요. 압수수색 하랍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가 극소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선관위 답변이 보겠습니다. 보안 컨설팅 당시 통합 보안 관계를 수행하던 업체는 정부가 지정하는 보안 관계 기업 및 정부 보호 전문 기업으로서 정부에서 보안 전문성을 인정하는 업체였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였네요. 다음에 장비 제조사는 쌍방울, 대국 송금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다, 이런 얘기인데, 선관위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회사 B2N이라는 회사인데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회사였고 각종 응용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등으로서 장비 제작과는 무관한 사업자다. 장비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유지보수하는 사업자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공개 입찰을 했다. 따라서 쌍방울의 계열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개 입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다. 다음에 외부에서 선거망으로 접속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 문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과 북한들의 해커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 지난 총선에서 해커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때 여기서 중앙선관위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보안 컨설팅 당시 진행한 모의 해킹은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와 정보 자산 현황, 정보 시스템 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등의 위원회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 말은 뭐냐면, 국가정보원에서 진행한 시험이 올바로 다 모든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 부정선거 그리고 데이터 조작이라고 하는 문제제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투표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가서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참관인이 있어서 하는 실물 투표와 개표 과정도 공개 수작업 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나 기기 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로써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 조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관위 주장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 선관위의 개표 과정이라든가 투표 과정에 참관으로 참가하셨던 분들은 뭐 저는 참가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투표 용지가 나오고 그래서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황교안 예전에 그 국무총리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런 거죠. 사전투표 제도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고 서버에 들어가서 허위로 전자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측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현황을 집계해서 구시군별로 선거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명백히 공개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후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명백하죠. 따라서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우리나라 지금 21세기에 이것 가지고 다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법원에서 증거 확보와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여 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법원에서 증거 확보와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을 했냐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선거 조사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직접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주장이 맞지 않다는 얘기고 중앙선관위 얘기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에 국정원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 사전투표용지에 찍는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와 같은 사전투표용지가 무단 인쇄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이건 문제가 돼서 이전에 뉴스 보도가 크게 된 적이 있죠. 사전투표관의 사인 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폐쇄망에 운영되고 있다. 제한된 기간만 접속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제한된 기간만 폐쇄망에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검증하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고소고발 사건이 이루어져서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이걸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보안 컨설팅 당시 해킹을 통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인 파일을 절취하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수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과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전용 드라이버 그리고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한 가지만 해서 더 완벽하게 하면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지금 중앙선관위는 답변했습니다. 다음에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확정은 철저하던데 제가 해보니까 가서 도장도 찍게 되고 뭐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구시 군청에서 관리하는 사무로서 원본은 해당 구 시청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주장은 선거인 명부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간혹 처리하다가 실수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걸로 윤석열 측의 주장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 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투개표가
투표할 때 얼마나 선거인 명부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사전 투표소 설치된, 역시 또 사전 투표에 관한 겁니다. 통신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하다. 그런가요? 자, 중앙선관위 답변입니다. 보안 컨설팅 당시 진행한 모의 해킹은 이게 보안 컨설팅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 보안 컨설팅 당시에는 이런 차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때 한 것으로 지금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앙선관위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조작 주장. 투표기 분류하는 것은 개수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되는 투표기 분류기 그는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 해킹 조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외부와의 시스템이 연결되려면 통신 시스템이 연결돼야 되는데 통신 시스템이 없으니까, 즉 랜카드가 없으니까 통신이 안 되죠. 그래서 통신이 단절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 거예요. 다음에 투표 분류기의 USB 등 외부 장비나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할 수 있다.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건 또 확인됐대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통신이 단절되어서 해킹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표지 분류기에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보안 USB만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USB를 통한 것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이것도 검증하면 나오겠네요. 실제로.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국 배후 관련입니다. 점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 2, 3, 4, 5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전하는 담화문이랄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밀번호가 1, 2, 3, 4, 5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다. 중국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설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밀번호가 1, 2, 3, 4, 5인 게 문제였다.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어? 보안 컨설팅 당시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를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보안 컨설팅 결과 수용하여 즉시 변경했다.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 했던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보안 컨설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정원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측의 그 핵심 조직일 텐데, 핵심 권력이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원에서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관련 그 책임자 이거 수정하라고 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이거 고발해서 담당 책임자를 처벌하면 문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입니다. 한국 전자투표기를 수입한 국가는 키르기스탄과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 공통점이 있다. 그런가요? 근데 중앙선관위는 뭐라고 하냐면, 외교부의 무상원조 시행규칙에 따라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행한 투개표 정보통신기술 지원사업 외에 대한민국 전자투표가 수출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선관위의 주장이 맞는 거죠. 이거에 어느 나라가 중국에 가깝고 이런 거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가깝다, 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는. 사업 대상국으로서 키르기스 공화국이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DR 콩고,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이었다라는 거고. 다음, 메이저 언론사는 아니지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의 시설로 끌려가서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다. 팩트든 아니든 이건 또 뭡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에서 팩트든 아니든 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참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주장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계엄군에서 체포되었다는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이걸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이든 아니든 뭐 팩트가 아니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음은 선거함에 검은 종이 씌워놓고 얼마든지 빼가지고 열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은 종이 씌워놓고 얼마든지 빼가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진짜 그런가요? 자, 중앙선관위입니다.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T구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다. 따라서 투표함 앞뒤 특수 봉인지는 개표 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을 앞뒤문을 잠근 후에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서, 그렇죠? 자물쇠 위에 부착한 것이며, 투표지 T구의 특수 봉인지는 투표 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 참관인 참관하에서 투표구를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 핀을 끼운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서명하 이에 부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투표함은 이렇게 각 참관인들이 서명하게 돼 있고 철저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현재 몇 번을 떼었다 붙여도 쓰지 않는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자율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흔행 특수봉인지는 봉인지입니다. 특수봉인지, 이렇게 덮는 용지를 얘기하는 거죠.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 오픈 보이드가 나타나서 그 기능이 상실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검증하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검증하면 바로 나오는 걸 거짓말하겠습니까? 선관위가.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 뻣뻣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다음에 증거로 제출하겠다. 대법원을 통해서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의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게 판결에, 대법원 판결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은 이 판결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얘기입니다. 자, 4차 변론,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중에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입니다만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한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와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120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재검표 과정에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무수히 발견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거 부정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126건의 선거 소송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검표 및 감정 의뢰를 하는 등 철저한 증거 조사 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국정원이 선거관리 시스템의 5%만 점검했다. 그 보안성이 매우 지급이 취약하다 이 말인 건데,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를 제외한 전체 서버 업무용 PC에 대해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고 국정원에 보안 컨설팅 점검 대상으로 요청하여 업무용 PC 전량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그가 중앙선관위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관위가 1913년 10월 설립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는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키르기스탄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보급하였는데 해당 국가에서 선거 부정 의혹과 폭동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것들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선관위는 외교부의 무상원조 시행 계획에 따라서 전환기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이걸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2020년부터 중단했다. 투개표 등 선거장비 수출은 민간기업과 해당국 간의 직접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앙선관위로는 무관하다.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이걸 하는데 관여했을 리는 없죠. 다음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인의 선거관리 참여 주장과 관련해서
중국인이 어떻게 선거 참여 권리에 관여를 합니까? 아이고, 참. 관리에 참여했다면 다 나타나고 보일 텐데 그렇게 일단 선관위에 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투표관리단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게 법으로 나와 있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공무원들이니까 법에 다 이렇게 이거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울러서 투개표 사무원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하는 것,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개소에 설치하는 사전 투개표소에 투개표 사무원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함으로써 선거일 평균 30-40만 명이 필요함으로써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 및 은행 직원으로 만으로 투개표 사무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04년에 3월시 법 개정 시 도입되었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외국인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사무원의 국적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서 나온 게 이거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약 542명의 투개표 사원 중 62명을 의용 소방대원으로 위촉하였고 중국인으로 의심받는 6명은 모두 의용 소방대원이었으며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해명 자료를 냈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요청하면 다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윤석열 측의 주장은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미리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짜뉴스처럼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믿고 계엄까지 선포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